예, 다음 질문은 또 뭐죠? 예, 네, 저는 이렇게 명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음, 선정이나 산매 같은 걸 거치지 않고 가슴 명상에 바로 와서 네네. 선생님한테 그 무아를 증득을 네네. 받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정이나 산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정산면은 반드시 깨달음 후에도 좀 증득은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자고요. 뭐냐면 이 선정이라든지 산매가 깨달음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 불교 이론에서도 꼭 깨달음을 얻는데 산매라든가 선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걸 거쳐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깨달음을 증득하는 거다. 예. 그래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관법을 통해서 지관이라고 그러죠. 지는 이제 사마타고 관은 이제 위파사나인데 지를 거치지 않고 위파사나에서 느끼는 것을 이제 마른 산매라고도 뭐 그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마타를 거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사마타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면 훨씬 더 어떤 안정된 반석 위에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는 걸 드는데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사마타를 거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쪽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냐면 이 사마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 특히 80년 산다고 해서 80년 다 우리가 수행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한 30년간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기반도 닦아야 되고 이런 시간으로 30년 쓰고 그럼 나머지 50년 남는 건데 예, 또 뭐 저기 뭐야 사실 힘있게 수행을 밀어붙일 수 있는 나이는 한 30대서부터 한 50대 초반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수행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2, 30년뿐이 안 되는데 그 시간을 그런 데다 다 쓰고서도 지금 증득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쳐서 오면 더 좋지만 예, 거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으면 빨리 깨달음을 얻어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 위파사나를 통해서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가슴 명상에서 그래서 위파사나는 이제 그 생멸하는 걸 보고서 실체가 없음을 보는 건데 그 실체가 없음을 보는 거 생멸하는 걸 보는 것이 바로 또 그 공을 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위파사나의 한계예요. 항상 하는 것이 없이 생멸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아공도 보고 공을 봐버리면 좋은데 그 간만의 차이인데 그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 요 간만의 차이를 못 넘고 계속 위파사나 수행에서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의 한계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 그,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지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그 무색계 어떤 그 선정에서 어, 뭐 예를 들면 공무변처라든지 모수 처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지인데 그것이 삼매의 일종이지 그것이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음. 어쨌든 그 경지까지 오면 다 이제 거의 온 건데 그 문지방 하나를 못 넘어가지고 거기서도 또 10년 20년 관법 좀 위파사나만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 명상에서 오시면은 그냥 바로 그냥 위파사나고 관법이고를 넘어서 바로 그 가슴은 원래가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원성을 건너뛰는 작업을 안 하고 이원성에서 이원성으로 들어오는 작업이 없이 바로 이원성에서 이제 우리 지금 질문하시는 분처럼 수행의 경력이 에,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이제 수행을 시작하려고 가슴 명상에서 왔는데 바로 이제 공을 터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슴 명상에서 그러면 이제 선정 삼매를 좀 어떻게 그럼 증득을 하느냐는 문제는 있는데 예를 들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적에도 좀 일찍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그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거기서 계속 가슴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의 경지에서 계속 그것을 낚아채시란 말이에요. 계속 낚아채고 있다 보면 이제 잠이라고 하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데 몸은 잠이 드는데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요. 수행자들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그 색계 사선정이든 무색계 사선정이 드러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색계에서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모수유처, 비상 비비상처 뭐 이런 것이 꼭 순서를 안 가리고 그날의 어떤 그 수행에 잠에 드는 어떤 그 아니면 그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아공의 상태의 어떤 그 밀착 정도에 따라서 이제 8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타나 주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을 체험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앉아서 자선하시면서 조식, 조신, 조심, 조식 이렇게 해서 마음과 몸과 숨을 다스리면서 선정에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거꾸로 자 선정의 세계 사마타는 공의 세계를 올라가는 단계는 되지만 그걸 포함은 못해요. 그렇지만 공을 획득하면 공 안에는 선정의 요소가 있거든요. 마치 고유가 공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공 안에는 이미 고유가 있듯이 고차는 저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저차는 고차를 포함 못하지만 그랬을 적에 아공을 먼저 증득하면 거기에서는 고유도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선정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선정은 대상에 집중하는 거고 마음을 이렇게 널뛰는 마음을 원숭이 같은 마음을 한 곳에 대상에 집중시키는 힘이죠. 그런 힘을 길러서 이제 그 공으로 들어오면은 마음의 한 곳에 이제 그냥 굳이 이렇게 한 곳에 안 붙들어 매도 지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날뛰질 않고 이제 한 곳에 머무르는 힘이 있죠. 있는데 이 아공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전체 의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의식인 생각으로 머리로 올라가는 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아무리 이제 그 수행 경력이 이제 이렇게 짧아서 전혀 그런 과정을 안 거쳐 왔다 하더라도 아주 옛날 습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면 바로바로 다시 그 공의 자리로 내려오시면 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의 수행자들은 그래도 먼저 똑같은 30년 수행을 한다고 먼저 깨닫고 나서 30년 동안 점수하는 게 낫지 점수 30년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깨달으면은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삶의 질도 많이 바뀌고요. 어떤 깨달음에 의한 성취도 엄청 차이가 나죠. 깨닫고 나서 30년을 수행하는 거에서는 얻을 게 많아요. 뭐 의성신도 해야 되고 육바람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과정을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런 것이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선 증득을 먼저 선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후 점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좀 대답을 좀 마치갑니다.